차디찬 바람이 불던 밤, 철조망 너머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총을 든 경비병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단 한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우리 가족은 영원히 이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차가운 속삭임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눈발이 휘날리는 새벽, 그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눈 위에 깊게 찍혀갔습니다. 뒤에서는 두려움에 떨며 따라오는 가족의 기척이 그를 멈추지 못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조명 하나가 하늘을 가르듯 번쩍 켜졌습니다. 눈밭 위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 그리고 순간 밤을 찢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결이 하얗게 흩날리고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듯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발각된 건가 아니면 기회는 아직 남아있는가? 어둠 속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이제 막 세상으로 튀어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를 알리는 사이렌이 공기 중에 메아리 쳤습니다. 철조망을 따라 늘어선 탐조등은 차가운 눈밭을 훑으며 그곳에 숨은 생명까지 드러내려는 듯 집요하게 움직였습니다. 감시초소 위에 경비병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무전기를 잡았다 놓았다 하며 조금의 틈도 놓치지 않으려는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 어둠 속 강철민은 온몸을 눈 속에 파묻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얇은 외투는 이미 눈발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피부를 파고드는 추위는 뼛속까지 얼어붙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결 하나, 심장 고동 하나가 들킬까 두려웠습니다. 곁에 붙어있는 아내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린 아들의 입은 그의 손바닥에 막혀 있었고 작은 몸은 공포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직이야, 조금만 더. 철민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한순간도 철조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치 눈발 속을 뚫고 다가오는 저 조명의 궤적이 바로 운명을 가르는 칼날인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군화가 눈을 짓밟는 소리, 무전기의 잡음, 낮게 흘러나오는 군가의 멜로디. 경비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두려움을 억눌렀습니다. 눈 속에 파묻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이마를 타고 흐르는 땀이 차가운 바람에 곧 얼어붙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끝이다. 그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목소리만이 울렸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적. 숨이 멎은 듯한 순간 강철민은 무릎을 굽히고 마침내 몸을 앞으로 던졌습니다. 눈밭 위로 그의 발자국이 찍히며 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경비병의 손전등 불빛이 그를 스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총구가 돌아서는 소리와 동시에 철민은 아이를 끌어안고 철조망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뒤에서 울려 퍼지는 총성, 눈발을 가르며 터져나오는 포화의 굉음.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 심장 고동 하나마다 죽음과 자유의 경계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흩날리는 가운데 총성은 여전히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탄화는 그의 옆을 스치며 눈더미를 터뜨렸고 흰 파편들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강철민은 아내와 아이를 감싸 쥔 채 몸을 낮췄습니다. 숨결이 거칠게 섞였고 그들의 온몸은 공포와 추위로 떨고 있었습니다. 철민 씨, 이제 어떡해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은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그 속에서 불길 같은 결의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도 알았습니다. 돌아가면 끝이라는 것을,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철민은 눈발 속에서 철조망을 바라봤습니다. 녹슨 철사에 걸린 얼음 조각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서걱거리는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계산하고 준비한 순간 이 한 줄기 길 위에 모든 희망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뒤쪽에서 군인들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도망자다. 잡아라. 손전등 불빛들이 사방에서 흔들렸고 그 빗줄기들은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칼날처럼 번쩍였습니다. 발각된 것이다.
철민의 심장은 더 크게 뛰었지만 동시에 오히려 머릿속은 냉정해졌습니다. 두려움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이야. 그는 낮게 속삭였고 아내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철민은 주머니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순간 싸늘한 소리가 밤 공기에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철조망을 끊어내는 동안 시간은 끝없이 늘어지는 듯 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총성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고 추위 속에서 숨조차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철조망 한쪽이 벌어졌습니다. 좁디 좁은 틈, 그러나 그것은 곧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철민은 아내와 아이를 먼저 통과시켰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철망 너머로 몸을 구겨 넣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멈춰라. 움직이면 쏜다. 군인의 고함이 어둠을 찢고 울려 퍼졌습니다. 철민의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이의 등이 이미 반쯤 저편으로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끌어내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철망의 날카로운 철심이 그의 팔을 긁고 지나가며 살점을 찢었습니다. 선혈이 흰 눈 위에 튀었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섬광탄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눈 덮인 벌판이 한순간 나처럼 환하게 드러났고 뒤에서 달려오는 군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십 개의 총구가 일제히 이쪽을 향했습니다. 아내는 절규하듯 그를 불렀습니다. 철민 씨, 어서 와요. 아이의 울음이 새벽 하늘을 찢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강철민은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날렸습니다. 눈 위에 길게 남겨진 그의 발자국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궤적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눈밭을 가르며 몸을 던진 순간 강철민은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거친 숨이 목구멍을 찢고 폐 속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철조망 저편 자유로 향하는 길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어서 더 빨리. 철민은 아내와 아이를 앞세웠습니다. 발밑에 눈이 바스라지는 소리조차 너무 크게 느껴져 심장이 그 소리에 따라 미친 듯 뛰었습니다. 뒤편에서는 군인들의 고함과 무전기 잡음이 뒤엉켰습니다. 이쪽이다. 놓치지 마라. 사격 준비. 순간 총성이 터졌습니다. 탄환이 땅을 때리며 눈발을 흩날렸고 불빛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섬광탄에 눈이 멀듯 아찔했지만 철민은 몸을 낮추며 아이를 감싼 아내의 등을 밀었습니다. 뛰어. 지금 멈추면 끝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앞쪽에 펼쳐진 좁은 물줄기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에 얼어붙어 있었지만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삐걱거리는 금이 퍼져갔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균열이 번져갈 때마다 심장이 갈라질 듯 했습니다. 아빠 무서워. 아이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조차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뒤에서 터져나온 또 다른 총성. 탄환이 얼음을 깨트리며 튀어올랐습니다. 찬물이 얼굴에 튀었고 차가움이 피부를 베어냈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균열 사이로 미끄러졌습니다. 철민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피투성이었지만 그 힘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잡아! 절대 놓치지 마! 철민은 악을 쓰듯 외쳤습니다. 그 순간 하늘을 찢는 듯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강 위를 휘갈겼습니다. 마치 그들을 집어삼키려는 괴물의 눈처럼 눈부신 빛이 쏟아졌습니다. 군인들의 외침이 가까워졌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더 크게 다가왔고 얼음 위로 떨어지는 군화 소리마저 울렸습니다. 이제 못 도망가. 거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철민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강 건너편으로 힘껏 밀어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끌어안은 채 눈 위로 넘어지듯 굴러갔습니다. 그 모습이 눈부신 불빛 속에서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철민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십 개의 총구가 일제히 그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불길처럼 흩날렸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정적 속에서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 다음 순간 세상을 찢는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성이 울린 직후 하얀 눈발이 폭발하듯 흩어졌습니다. 강철민은 몸을 낮추며 본능적으로 눈 위에 엎드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세상이 순간적으로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철민. 아내의 목소리가 바람을 찢고 날아왔습니다. 그 울부짖음이 그의 심장을 붙잡아 끌어올렸습니다. 다행히 치명상은 아니었습니다. 탄환은 가까스로 빗나가 눈 위를 파고들었을 뿐. 하지만 군인들은 이미 강 한가운데까지 쫓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군화가 얼음을 짓밟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철민은 이를 악물고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얼음물에 젖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그의 눈빛은 한 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서 가. 강을 건너 저편 숲으로 들어가. 그는 아내에게 외쳤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 덮인 언덕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뒤섞였지만 그것은 희망의 신호처럼 철민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뒤에서는 명령이 날아들었습니다. 사격 중지. 생포하라. 살아있어야 한다. 그 순간 철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어떤 비밀이 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탈출이 단순한 망명이 아닌 치열한 추격전으로 번진 이유였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해. 이건 단지 우리 가족의 생명이 아니라 세상이 바뀔 진실이야. 그의 속삭임은 바람에 흩날렸지만 결의는 얼어붙은 강 위에서 더욱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다시 강 위를 훑었습니다. 눈부신 빛이 얼굴을 찍고 지나갈 때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숨결은 하얀 김이 되어 터져나왔고 눈 위에 남는 발자국은 곧 추적자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철민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마지막 힘을 다해 강 건너편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귀를 찔렀고 차가운 물줄기가 발목을 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두 팔로 땅을 붙잡고 기어올랐습니다. 잡았다. 뒤에서 군인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등을 파고들고 차가운 금속성의 총성이 다시 공기를 찢었습니다. 그 순간 숲속에서 들려온 미묘한 바람소리.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만들어낸 그 작은 틈새가 마치 은신처처럼 그들을 감쌌습니다. 철민은 아내와 아이를 눈더미 속에 숨기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쉿, 소리 내지 마. 이제부터는 시간이 우리 편이야. 눈발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틀고 추격자들의 불빛이 흩어지는 사이 그들은 숲의 어둠 속으로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펼쳐질 추격은 국경을 넘어 세상을 뒤흔들 이야기가 될 것임을. 숲속은 숨을 삼킨 듯 고요했습니다. 바람조차 나무 사이를 조심스레 스쳐갔고 눈발은 어둠에 파묻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긴장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젖은 옷이 몸에 들러붙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가족을 눈더미 속에 숨겼습니다. 아이의 떨리는 손가락이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는 미소를 흘리며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빠가 지켜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멀리서 군인들의 무전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남쪽 숲으로 도망쳤다. 전방 수색 시작. 그 목소리에는 집요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탈북자를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민이 가진 무언가가 그들의 발걸음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손에 쥔 작은 가방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 누구도 본 적 없는 문서와 설계도 그리고 실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핵미사일 개발의 심장부에서 그가 직접 작성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지켜야 해. 이건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야. 세상을 바꿀 무게가 이 안에 있다. 눈발 사이로 서치라이트가 스쳐갔습니다. 나무 줄기를 타고 번지는 빛은 순간마다 그들을 삼킬 듯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머금은 채 아이의 입을 막았고
철민은 한 손에 돌멩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군인들의 군화가 눈 위를 짓밟는 소리가 짐승의 심장 고동처럼 퍼졌습니다. 그 순간 철민은 돌을 반대편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큰 소리가 터졌고 군인들이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저쪽이다. 가자. 고함 소리와 함께 불빛들이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철민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의 손을 이끌고 반대편으로 몸을 낮춘 채 이동했습니다. 눈발이 더욱 거세게 내려앉아 발자국을 지우듯 덮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그들에게 내린 유일한 축복 같았습니다. 그러나 안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추격은 곧 다시 시작될 것이고 이 숲은 영원히 그들을 감춰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철민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단호한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가야 해. 이 숲을 넘으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닿을 거야.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적견들이 풀려난 것이었습니다. 눈 덮인 숲속에서 그 소리는 곧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내가 몸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철민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방법은 있어. 하지만 위험할 거야. 그의 눈빛은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처럼 결연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다시 어깨에 걸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다정히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아빠가 반드시 지켜줄게. 그 순간 눈발 사이로 또다시 서치라이트가 번쩍였습니다. 숲의 심장이 요동치듯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탈출의 길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숲을 가르며 이어진 탈출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내리꽂는 눈발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강철민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고 아내의 숨소리도 거칠게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총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울림이 어둠을 갈랐고 나무줄기에 총알이 박히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아내가 본능적으로 몸을 숙이며 아이를 감쌌습니다. 철민 씨, 더는 못 가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철민은 그녀를 끌어안듯 감싸 안고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저 불빛 보이지? 저기가 희망이야. 숲의 끝자락 너머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국경의 마지막 마을이었고 그곳을 지나야만 자유로 향하는 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빛은 동시에 위험의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북한군의 초소가 자리 잡은 곳이었고 수색견과 병사들은 이미 그쪽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눈 속에 절반쯤 묻힌 낡은 통나무 다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어붙은 개울 위에 걸쳐 있었지만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웠습니다. 저 다리를 건너야 해. 그의 눈빛은 결연했지만 아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군인들의 고함이 눈바람을 찢고 다가왔습니다. 저쪽으로 갔다. 빨리 잡아라. 철민은 아이를 품에 안고 다리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낡은 판자가 그의 체중을 버티며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순간 다리가 흔들렸고 아래의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아내가 두려움에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철민 씨, 무너져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고 아내의 손을 이끌며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밑에서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디는 순간 다리가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뒤따라오던 병사들의 고함이 섞여 퍼졌습니다. 멈춰. 거기서 움직이지 마. 하지만 철민과 가족은 이미 반대편 눈밭 위로 몸을 던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더미 속에서 그들은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잠시 찾아온 정적. 군인들은 무너진 다리 때문에 발이 묶였고 추격은 느려졌습니다. 철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미약하게 스며들고 있었고 그 빛은 그에게 작은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새 무전기가 잡음을 뿜어냈고 굵은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남쪽 방향으로 탈출자 확인. 저격조 투입하라. 다시 말한다. 저격조 투입하라. 철민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와 병사들이었다면 이제는 그보다 더 냉정하고 치명적인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이제 어쩌죠? 철민은 가족을 바라보며 한 번 더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끝까지 버텨야 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눈반 너머 불빛이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을 향해 다가오는 또 다른 그림자, 그것은 마치 죽음이 발자국을 따라붙는 듯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리는 금속성 소리. 저격수의 총이 장전되는 냉혹한 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흩날리던 새벽, 정적을 찢는 금속성의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철민의 눈동자가 번뜩이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펑! 총성이 울렸습니다. 눈더미가 폭발하듯 흩어지며 아이 옆에 박힌 총알이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삼키듯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안 돼! 제발! 저격수는 정확히 그들의 숨결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숲의 어둠 속 눈발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 차가운 시선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철민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낮추고 아내와 아이를 감싸며 반대편 눈밭으로 굴러 넘어갔습니다. 다시 총성이 울렸고 나무둥치에 박힌 총알이 산산조각을 내며 튀어올랐습니다. 숨소리조차 함부로 내지 못할 만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를 찔렀습니다. 철민 씨, 이대로는 우리 다 죽어요. 그 순간 그의 시선에 작은 절벽이 들어왔습니다. 눈으로 덮인 바위 절벽 아래로는 얼어붙은 강줄기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떨어진다면 큰 부상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만이 저격수의 시야를 벗어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철민은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나만 믿어. 지금 뛰어내려야 해.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거긴. 시간 없어.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리며 눈 위로 하얀 파편이 흩날렸습니다. 망설일 틈은 없었습니다. 철민은 아이를 품에 안고 아내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은 채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공기가 가슴을 짓누르며 가라앉는 듯한 순간 눈발이 눈앞에서 휘몰아쳤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얼어붙은 강 위로 몸이 내던져졌습니다. 차가운 충격이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숨이 멎을 듯 했지만 그는 정신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바로 옆에서 울부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흐느끼듯 외쳤습니다. 당신 다쳤어요? 철민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리에 묵직한 통증이 몰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움직여야 해. 머리 위에서는 여전히 저격수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진 덕분에 그들의 위치는 눈밭과 얼음에 가려졌습니다. 총성이 잠시 멈추고 무전기의 잡음만이 바람에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목표 시야에서 사라졌다. 수색조를 내려보내라. 굵직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철민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기회야. 강을 따라가면 남쪽이다. 그는 아이를 다시 품에 안고 얼어붙은 강 위를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발밑에서 금이 가는 소리를 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격수의 시야에서 벗어난 그 순간조차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서 갈 수 있을까요? 철민은 잠시 숨을 고르며 눈발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남쪽의 별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남을 거야.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아이에게 자유를 보여줄 거야. 그의 눈빛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차갑고도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수색조의 발걸음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숨 돌릴 틈조차 없는 추격은 이제 강 위에서 새로운 사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에 발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눈발이 흩날려도 추격자들의 손전등은 그 흔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쪽이다. 움직였다. 굵은 목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철민은 아이를 품에 안고 아내와 함께 휘청이며 달렸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금이 가는 소리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죽음의 바닥 위에서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시면을 향한 도박이었습니다. 총성이 다시 울렸습니다. 얼음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아이의 울음이 고요한 새벽을 갈랐습니다. 조용히 해 제발. 아내가 아이를 품에 안으며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색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군화 발소리가 얼음 위를 울리며 공포가 목덜미를 조여왔습니다. 철민은 숨을 몰아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다. 어떤 수라도 써야 해. 그때 강둑의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처음에는 눈발에 반사된 환상처럼 보였지만 곧 그것은 규칙적으로 3번 깜빡이고 멈췄습니다. 다시 3번. 신호였다. 철민의 눈이 번쩍이며 좁혀졌습니다. 저쪽이야. 아내는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데요? 덧칠 수도 있어요. 덧치라도 상관없어. 지금은 가야 해. 총성이 다시 울리자 그는 망설임 없이 불빛 쪽으로 몸을 던지듯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찢듯 밀려들었지만 그의 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둑에 다다르자 검은 코트를 걸친 한 남자가 손짓을 했습니다. 얼굴은 두터운 모자와 스카프에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분명했습니다. 이쪽으로. 빨리. 철민은 잠시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지만 뒤에서 다가오는 추격자들의 함성이 모든 판단을 잘라냈습니다. 남자는 얼음 위로 밧줄을 던졌습니다. 얼음이 깨질 듯 삐걱거렸지만 그는 능숙하게 철민 가족을 끌어올렸습니다. 숨가쁜 순간 총알이 강둑 옆 바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철민이 땅에 올라서자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강철민 박사 맞죠? 내 이름을 어떻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뒤따라와요. 이쪽 길은 그들도 모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탐조등이 강둑을 훑으며 몰려왔습니다. 거기 멈춰라. 군인들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가파른 산길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숨가쁜 어둠 속에서 눈길은 미끄럽고 가팔랐지만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길을 안내했습니다. 아내가 철민의 옷깃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철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믿는 수밖에 없어. 뒤에서 총성이 다시 울리며 나무 껍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추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낯선 남자의 발걸음은 마치 그 길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바위 틈 사이 좁은 통로에 도착했습니다. 남자가 몸을 숙여 몸을 밀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여기에요. 이곳을 지나면 군사분 개선을 비밀리에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철민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내의 눈동자가 눈물에 젖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끝까지 간다. 이제 멈출 수 없어. 바깥에서는 여전히 수색조의 고함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좁은 바위 틈 속 차가운 어둠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미약한 희망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철민은 손끝에 아직 남아있는 얼음의 차가움을 느끼며 다짐했습니다. 이 길 끝에서 반드시 자유를 쥐고 말겠다. 그 후 거친 숨과 총성, 수색의 고함을 뒤로하고 그들은 끝내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지옥 같던 어둠은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 따뜻한 손길이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눈보라 대신 햇살이, 탐조등 대신 자유의 불빛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움 대신 웃음을 되찾았고 아내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 살아남았어. 몇 달 뒤 서울의 한 공원에서 철민은 아이들과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자유롭게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귀를 울렸습니다.
철민은 눈을 감고 차가운 얼음 대신 따뜻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우리는 드디어 자유를 손에 넣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하고 재구성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